안녕하세요. 유튜브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희는 도안이고요. 네네.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이 도안 때문에 알게 됐을 수도 있고 도안 셀렉트샵 때문에 알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 구독은 도안 셀렉트샵에서 진행을 했었죠. 저희가 지금부터는 유튜브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저희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 여기는 토마스는 저희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업무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친구고 원래 제가 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친구가 워낙 뛰어난 친구라서 캐나다에서 살다 왔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업 담당을 하게 되었고 커피에 거의 미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저보다 커피 많이 마시고 저보다 아는 정보도 많을 때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해드릴 것 같긴 하고요. 도안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시죠. 대표시죠. 대표란 말을 되게 부끄러워하긴 하는데 대표시죠. 네 대표죠. 네 대표란 말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도안의 네 대표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면 소개를 계속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지금 되게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색할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볼리비아 커피랑 과테말라 커피인데 오나고 하트입니다. 이 친구들을 소개할 때 조금 대부분 오나는 WBC 때문에 많이 알게 그죠. 사사센스틱이 2015년이죠. 그렇죠. 근데 2015년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오나라는 로스트들과 그다음에 CM 프로세스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많이들 좋아하시죠 지금 프로세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호주 커피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 기존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오나 커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많이 퍼져 있는 호주 이제 스페셜티 커피 문화와 겹쳐져서 같이 이제 오나라는 로스터리가 꽤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산소 발효이고 CM은 아니죠. 에너로빅. 에너로빅이죠. CM은 아니지만 사실 뭐 이따 맛 설명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에너로빅 치고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에너로빅은 조금 빠르게 추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발효를 하게 되면은 커피의 성분을 극대화해서 끌어내기에는 밀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커피를 저는 좀 향미 위주로 추출을 하고 초반 추출에서 굉장히 산미톤이라든가 아니면 인텐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오래 끌고 가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추출할 때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친추를 섞어도 괜찮은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에너로빅 내추럴이라고 하면은 선뜻 이제 이거는 짧게 끊어야겠다.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쿠바음부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쉽게 추출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에너로빅 내추럴이라고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정말 많이 보완해도 정말 긍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에너로빅 커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저희가 다들 좋아하는 커피 중에 하나가 타케시라는 농장의 커피거든요. 똑같은 볼리비아에 있는 농장인데 그 타케시 봉투를 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김자반 냄새가 나요. 구수하고 뭔가 이거 진짜 하고 김 냄새가 나. 근데 똑같이 이 친구도 딱 열자마자 김자반 냄새. 타케시인가? 이랬어요 순간.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농담 삼아 얘기로 혹시 이게 그 김자반 노트가 볼리비아의 때로에서 나타난 케이크라고 농담 삼아 얘기했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만큼 에너로빅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깨끗하게 볶았는지 아니면 가공이 됐는지 정말 이거는 사실 넥스트라벨 브루어로 내리는 것보다 혹은 이제 파이패싱이 되는 브리시스트나 하리오 칼리타로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추출할 때 약간 뭐라고 할까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죠. 최대한 추출력을 올려서 추출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도
그렇게 추출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다 트리플레이트로 추출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과테말라 하트 로스터스인데, 하트는 진짜 연이 깊죠, 저희랑.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원도 같은 경우 저희가 엑스포 때 맞아요. 엑스포 때 저희가 5월에 오이스포트 나가면서 그때 독점으로 받았던 원두였었죠. 근데 또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 저희가 엑스포 때 처음 출시했을 때 하트가 굉장히 소량의 란만 갖고 온 커피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 커피를 주문했을 때 하트로 처음 먹는 거라서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포텐셜을 갖고서 뭔가 이제 갖춰진 상태의 커피가 아니었어요. 로스팅된 커피가. 근데 이번에는 하트에서 윌레가 더 좋은 프로파일을 뽑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본인이 이제 샘플 로스팅,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엑스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신 이제 윌레도 여기 많은 집중을 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기에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을 해서 그때 엑스포 때를 선보였던 그런 라스로카스인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혹시 이 라스로카스를 더 구매할 기회가 있느냐 했었을 때 본인이 그 이후에 더 여러 시도를 해봤고 좀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거 그러면 너희 구매하겠니라고 물어봐서 좀 더 나은 방향성, 저희는 하트를 정말 많은 신뢰를 넣고 있는 로스터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했고, 그걸 바로 이제 구독을 이제 저희가 선보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전량을 맞아요. 다 구매했죠. 구독에 넣어드리려고 전량을 다 구매했습니다. 이 농장이 2002년에 맞아요. 시우이 2위를 했었나? 정확하게는 그 라 볼사라는 농장으로 그쵸. 이제 네. 저희가 더 알려져 있는 농장이고, 과테말라에서 맞아요. 이제 근방 이제 과테말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제 라볼사라는 농장이 이게 최근에 그 농장 사정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윌레의 스토리로 들어보자면은 분리가 돼서 조금 더 높은 고도에 있는 농장이 라스로카스고 그 낮은 고도에 있는 농장이 라볼사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향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컨노트를 보면은 버블검이 적혀 있어요. 커피에서 보기 버블검. 힘든 것 같죠. 정말 커피에서 보기 힘든 버블검. 근데 이게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조금 그 약간 우리 민트 같은 거 화한. 그죠. 그 입안이 상쾌해지고 흔히 이제 조금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프레싱하다. 그쵸.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커피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베스트 추출 방식은 에스프레소로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가장 유사한 방식이 노바이패스 브루어 또는 이제 이런 에어로프레스 네. 에어로프레스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침출을 가져가면서 만성을 끌어내면서 그러면서도 최대한 추출력을 끌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추출 방식이 가장 저는 이제 하트에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워시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볶는 친구들은 트리콜레이트처럼 좀 약간 오랜 시간 추출할 수 있는 브루어가 훨씬 더 유리해요. 라스로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깨끗하게 볶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이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들야들하죠. 커피를 거의 네. 데쳤다. 야들야들하고 오래 뽑아내도 제가 이제 충분히 고수를 모든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통이다. 네, 모든 걸 다 추출해낼 수 있는 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추출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 레시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0g의 원두를 쓰고 물은 총 300g의 물을 쓸 거예요.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메저 버 기준으로 580,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560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처음에 투입하는 물량은 100g을 투입을 하고 뜸을 2분 동안 들여준 다음에 나머지 300g 혹은 이제 305g까지 부어주는 그런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추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를 눌러주시고 물을 샤워헤드를 통해서 골고루 부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총 타이머를 시작하자마자 물은 100g까지 넣어줍니다.
100g이 물에 가져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이거 내려오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균일한 추출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는 가볍게 흔들어주는 정도로만 평탄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스월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분이 이제 바닥에 있는 필터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추출 시간이 너무 길게 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맛이 너무 응축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의 그런 미분을 붙이는 과정은 적게 하고, 저희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큰 액션이 필요 없음에도 지금 같이 최대한 균일하게 배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금 방금은 좀 액션을 과하게 했지만은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보여드리는 모습을 했고, 요거랑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다른 저희 동안의 멤버분들은 이렇게 한 바퀴씩 조금씩 돌려주는 걸로도 충분히 평탄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2분이 되었을 때 나머지 물을 전부 다 한 번에 부어줍니다. 저는 이제 200g까지 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나머지 물을 전부 다 부어주게 되고요. 지금도 보시면 다시 물을 붓게 되면은 이제 안에 이제 원두가들이 다시 떠다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평탄화가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평탄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만 안 드렸는데 물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볼리비아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94도, 그다음에 라스로카스 하트 온도 같은 경우에는 96도로 추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내리게 되면은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운데로 기본적으로 밑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돌려간 다음에 한 번씩 돌려주시면은 추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커피 모나의 볼리비아 커피. 볼리비아 게이샤. 에네로빅 내추럴 게이샤인데, 그러니까 여러 번 테스팅을 했는데 처음 테스트를 했던 것보다 분쇄를 줄였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분쇄를 풀었을 때 되게 약간 뭐 노트는 다 떠요. 노트는 다 느껴지는데 약간 풀어져 있는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워터리죠. 워터리한 느낌. 그러니까 바디가 좀 선명하지 않았어가지고 분쇄를 좀 조였고, 그리고 이 친구를 분쇄를 조였고 비율도 살짝 줄였는데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가 확실히 좋아졌고, 맞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자스민 같은 느낌도 되게 선명하고, 역시 게이샤는 게이샤다. 그쵸. 게이샤는 게이샤입니다. 게이샤는 게이샤고,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포도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약간 여기서 화이트 그레이프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약간 우리 약간 포도 통조림 같은 느낌, 약간 그 과육 씹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껍질이 없는 포도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봉봉. 봉봉 같은. 봉봉에 있는 그 과육 느낌이라는 거죠. 뭐 근데 뭐 우리가 농담삼아 눈에 얘기하지만 커피에서 포도의 맛을 찾으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이제 그 느낌을 설명하는 거지. 이 환경에서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정말 긍정적인 뉘앙스, 정말 긍정적인 밝은 느낌은 확실히 가져오는. 지금 그런 먹었을 때 단맛이 완전 끝내줘요. 이게 약간, 여러분 분쇄를 너무 풀었다면 조금 조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입에 짝짝 달라붙는 단맛이어서 이게 에네로빅이죠. 내추럴의 단맛이죠. 내추럴은 이 맛에. 그치. 이 과육에 있는 그 점액질의 그 약간 단맛을 거의 뽑아냈다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단맛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머시드랑 다른 느낌인 거는 끈적합니다. 근데 확실히 샤샤가 이런 가공 커피를 정말 잘 다뤄요. 그죠. 왜냐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카본의 맥시레이션을 하는 것을 좀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샤사한테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치.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그
CM 가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었고 여러분들이 뭐 되게 약간 피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 가격에 이런 커피를 만나보는 거는 정말 약간 말이 안 되죠. 그죠. 저희가 이제 4월 구독에서 보여드렸던 페루 게이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요 이제 볼리비아 에너로빅 내추럴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나 커피에서 소개하고 있는 커피들이 굉장히 저희는 조금 굉장히 진한 인테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CGL 하와이 모카 같은 경우나 라스 로카스 같은 경우도 전혀 밀리지 않고 너무 좋죠. 너무 정말 좋죠. 정말 퀄리티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가 되려 어떻게 보면은 저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커피라서 저희는 이제 그걸 셀렉트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스로카스도 먹어볼까요? 가시죠. 이제 마셔볼 커피는 라스로카스인데 라스로카스는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물량을 많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맛이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먹었을 때 굉장히 버블껌 뉘앙스가 여실하죠. 약간 파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조금 묻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버블껌 느낌이 버블껌 딱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약간 커피에서 그죠. 일단 이거 완전 자일리톨이네. 이거 말이 안 완전 되지. 스웨덴이네 이런 느낌으로 그죠, 접근하다기보다는 네. 와우껌을 좀 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입에 남아 있는 그런 그 화함이 조금 더 적당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핑크 버블껌에 노트가 적혀 있지만은 정말 이게 핑크 버블껌처럼 이제 와가지고 인공적인 인공 그런 함유에 대한 그 느낌은- 단맛의 느낌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더 표현하자면은 제가 이제 드라이핏 말린 무화과의 그쵸. 기본적인 단맛 과일 단맛을 가져가되 그 위에서 약간 이 단맛을 보완해주는 그런 화함이 있는 것이 거고, 이거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 있는 버본 안에 있는 버본의 특유의 그 특성이 저는 이제 그 버블껌 노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약간 우리는 좀 하트를 이야기할 때 섬세함을 좀 얘기하잖아요. 많이 하트가 얘기하죠. 진짜 정말 섬세하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얘가 이제 말린 무화과라고 하고 핑크 버블껌과 약간 카카오닙이라는 노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보시면은 대부분 약간 차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차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필터로 먹으면은 사실 굉장히 과일차 같은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뭐랄까 약간 페퍼민트 차에다가 말린 무화과 좀 넣고 카카오닙 넣은 블렌딩 티 느낌이다.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 친구들은 조금 펼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추출할 때 너무 약간 인텐스하게 뽑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어떤 노트 하나가 뒤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커피 추출할 때 조금 뭔가 약간 곡향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추출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출을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쭉 펼쳐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노트를 느낄 때도 좀 더 섬세하게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하트의 커피를 즐기는데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윌레가 말하기로는 다른 프로파일, 다른 방향성을 찾았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다른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원두를 두 가지로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도 있지 않았나. 또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로 만나볼 수 있었던 라스로카스였기 때문에 저희 또 되게 특별하고 다른 커피였다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쵸. 저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클린하게 먹었을 때 하트랑 정말 단맛을 끝까지 가져왔을 때 하트의 두 다른 점을 볼 수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너무 내가 먹었던 그 엑스포 때 라스로카스가 아니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른 두 개의 원두를 먹었다 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른 그 느낌을 주는 커피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고 맛있고, 이것이 역시나 윌레의 픽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그죠? 이 두 가지를 봐도 얘도 진짜 충분히 섬세한 커피인데 라스로카스 먹으면은
이것도 머시드에서 진짜 이런 느낌이 나는 약간 섬세한 커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정말 다양한 접근에서도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트의 네오텐 로스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테말라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사실. 기본 틀은 가져가되 그치. 한 가지를 꼭 깨는 것이 있었고, 맞아. 그것이 저는 이제 그 버본에서 나오는 그 핑크 버블검이라는 화함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기타 여는 과테말라를 먹었을 때 비교하면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 라볼사 지역의 커피를 다른 로스터리 걸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때로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확실히 하트가 달라요.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그 높은 고도였기 때문에 맞아. 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섬세함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콩들이 밀도가 라볼사였지. 거기 라볼사였고 나스로카스 나스로카스 조금 더 높은 고도에 있는 커피를 그래서 고른 게 아닌가 했고,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을 때 이거는 색백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이제껏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었던 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갖고 온 적도 없었지.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든 사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윌레가 간직하고 있는 콩들을 다른 방식으로 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구독을 계속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하트에서 이런 콩 우리가 앞으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미국 커머셜 시장에서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유일한 커피였죠. 전 세계에서 하트가 뽑는 유일한 커피였죠. 유일한 과테말라 나스로카스 커피였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콩들은 보통 풀려요. 리테일로, 그죠? 한 번씩은 풀리고 이벤트성이라도 한 번씩 풀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 다 샀지. 맛있었으니까 맛있었어. 맛있으니까 다 샀죠. 다 샀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원두 집에서 잘 드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구독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하트를, 그리고 하트에서 제가 최근에 하트는 이게 약간,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민트색이에요. 공체 되게 이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모나도 되게 독특한 프로세싱이랑 맞아요. 되게 재밌는 콩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물론 여타 브랜드들도 그렇죠. 그죠. 근데 하트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농장을 갖고 와. 하트를 오래 써서 그런가 하트에 대해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말 언밸런스한 하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맞아요. 그 다커트에 그거 해봐요. 되게 멋있지 않아? 아무튼 뭐 네.